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이셨고 전대협 연대사업국 국장이셨던 우리 이동호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가 산다면 이슬같이 잉거인 죽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동호입니다. 저는 공주는 처음 와봅니다. 근데 날도 추운데 많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도 이 시국이 하수상에서 정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고 화가 치밀어서 정말로 밤을 새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특히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사회자가 소개했지만 전대협이라면 잘 아십니까? 주사파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대학교 주사파 조직입니다. 그 조직에서 제가 임수경 북한 보내고 그 다음에 임종석 교육팀에 있었고 연세대학교 우상호 뒤에 지도책을 했었으니까 주사파 중에서는 최고의 주사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련이 무너지고 황장엽 씨가 돌아오면서 제 삶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저는 당시 젊은 시절에 김일성을 수령이라 불렀고 김정은을 지도자 정기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련 무너지고 제가 북한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본 북한은 최고의 지옥이었고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대한민국이야말로 최고의 나라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제가 틀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 후배들 그리고 제 동지들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습니다. 저도 아마 거기 가 있으면 아마 3선 4선쯤 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저들은 거짓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폭로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는데 저희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지난 9차 변론 때 12월 18일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이죠. 변호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혼란의 그 배후에는 김정은과 김정은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주사파 간첩들이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탄핵 사태의 배후에도 누가요? 주사파 간첩들이 배후에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의 주사파, 북한의 김정은이 간첩들에게 내린 지령, 그 간첩들은 핵심은 여러 간첩들인데 그 중에 민주노총 여러분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그 칠거 온 놈들, 그 놈들의 핵심 중에 간첩이 있었어요. 석권호라고 조직쟁의국장인데 조직쟁의국장은 뭐냐면 민노총 내의 2인자예요. 그리고 민노총 1인자 양경수는 경기 동부연합 이성기 후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민노총은 주사파에 의해서 위원장도 되고 그 다음에 아예 북한이 지령한 간첩이 틀어지고 있는데 그 간첩에게 내린 지령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들이 내린 지령입니다. 윤석열 놈이 당선되어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에 대한 실천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 실천 투쟁이 뭐냐면 윤석열 폐지
핵심 투쟁을 전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민노총이 내린 지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또 있습니다. 윤석열 놈과 일가족속 누구 말입니까? 김건희 여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가족속들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라. 윤석열 탄핵투쟁의 불씨를 씌우고 제2의 촛불 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운동을 조성하라. 이게 북한이 민노총 간첩에게 내린 지령문이죠. 그리고 민노총 판결문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왜 내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간첩들이 장악되고 간첩들에 조종되고 간첩들에 의해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시키는 이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피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태를 여러분에게 알려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눈에는 정말 무리하게 보이는 탄핵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들은 대한민국 곳곳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 주사파 없애겠다고 한 계엄을 내라로 몰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태원 참사 아시죠? 2022년도에 11월 달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태원에 놀러 갔던 청년들이 그 좁은 골목길에서 모여 지내다가 거기서 밀고 밀리면서 숱한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러자 그 직후에 북한이 내려온 지령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내린 지령문입니다. 민노총이에요. 뭐라고 내렸냐면 이 이태원 참사를 특대형 촛불 행동으로 만들어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대한 투쟁을 조직하라. 그리고 아예 구호까지 내렸습니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PPT가 없어서 못 보여드립니다만 바로 다음 날 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국민이 죽어간다는 피켓이 나왔고 퇴진이 추모다라는 피켓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의 배후에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북한과 거기에 동의하는 간첩들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매우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엄은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위기 때 지금 대통령의 과거에는 국회 해산권이 있었는데 87년도 하면서 국회 해산권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유일한 비상대권이 계엄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란입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의 최고의 통치행위가 계엄입니다. 대통령은 저 주사파 간첩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정당한 그들의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내란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형법에 나와 있는데 88조인가요? 우선 첫 번째, 폭동이 있어야 돼요. 그 폭동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아예 공주지역 전체를 장악해서 아예 국민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 정도로 대규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폭동만 있어서는 안 되고 아예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들이 왜 내란죄 뺀 줄 아십니까? 처음에 국민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국힘당 의원들을 압박해놓고 그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 뺀 거예요. 네, 맞아요. 대통령은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대통령을 이 내란으로 몰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 내란에 뭔 바로 그 핵심에 이재명이 물론 있고 이재명 앞에 기획자가 있습니다. 1심의 간첩단에게 80만 건의 정보를 넘긴 박선원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국가정보원이 1심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동당 안에 과거 통합진보당이죠. 그 안에 대규모 간첩단이 있는 걸 발견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요,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약 80만 건, 다시 말하면 이거를 A4 용지로 해보니까요, 큰 대형 트럭에 2대 분량의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누가 넘겼다고 확인해보니까 청와대 안에 있었어요. 청와대 누구냐면 안보전략비서관, 청와대 아주 핵심이죠. 거기에 박선원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대통령 참모를 수사하려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돼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수사하겠다고 갔더만 나오다가 그 국정원장이 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선원은 1심의 간첩단 수사에서 제외돼가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뭐 했습니까? 아예 국가정보원에 들어가서 기조실장 1차장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한 계엄을 내란으로 모는 모든 기획자입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내란으로 모는 건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장원이라는 자의 메모입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입니다. 이 친구가 메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메모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바로 내란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 메모를 10시 46분 공터에서 자기가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여인역으로부터. 그리고 대통령하고 통화는 10시 53분이고. 그런데요, 국가정보원에 최근 어제 이 여러분 그 국힘당의 장동혁 의원이 CCTV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영이라는 자가 자기 공터에 있었다고 하는 11시 6분에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자기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러면 지가 있었던 시간은 누구냐면 지가 10시 46분이고 대통령하고 통화한 건 7분 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기가 공투에서 썼다는 게 46분이에요. 그럼 자기는 11시 6분에 공투에 있었다는데 시간이 틀려요. 그것도 많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1시 6분에 사무실에 써도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공투에 있었던 사실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인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비상계엄에 주요 감시자들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어길 감시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향을 파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첩사는 동향 파악하라고 명단 불러준 거예요. 정치인들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 전영식이가 물으니까 검거가 아니라 동향 파악 지시라고 다시 전술을 바꿨어요, 홍장훈이. 그런데요, 이 친구가 누구를 만났냐면 계엄하자마자 박선호라고 통화합니다. 박선호가 문자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알게 된 건 뭐냐면 우선 저 친구가 공터에서 받아 적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통화는 그보다 7분 뒤고, 또 그 메모를 보니까 맨 처음에 명단이 있어요, 명단. 그런데 그 뒤에 1조, 2조 체포, 구금하라는 거는 새로 썼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처음에 명단은 정치인 동향 파악 지시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랑 통화하고 박선호라고 통화하고 어떻게 바꿨냐? 정치인 체포 지시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계엄이 내란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누구에게 갔냐면 바로
당시 여당의 대표였던 한동훈에게 갔어요. 한동훈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마 이거를 메모 베껴 쓴 제가 알기에는 박선원 보좌관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한동훈 친구였던 가능성도 높고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거짓말로 당신 죽을 수도 있다 도망가라.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 가짜 메모를 보고 길길이 뛴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 지금 계엄이 내란으로 바뀐 두 번째 장면은 특수전 사령관인 곽종근이라는 자예요. 근데 최근에 실제로 병력을 데리고 거기 간 사람에 따르면은 병력을 데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에 따르면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김영재 단장이에요. 12월 6일 날 김병주 TV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2월 6일 날 제가 빨리 끝낼게요. 12월 6일 날 뭐라고 나오냐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맨 처음에 방송에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 인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박선원이가 뭐라고 하냐면 국회의원 인원이라고 하니까 국회의원 말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옆에 김병주가 방송에 다 나왔어요. 국회의원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하니까 이 친구가 답변이 바뀌어요. 두 가지 장면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계엄이 내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란의 기획에 박선원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박선원은 공수처, 경찰 그리고 국방부 수사본부에 지시합니다. 내란이니까 대통령과 관련자를 전부 집어넣어라. 그래서 국군 장성들이 줄줄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결국 대통령의 3,000명을 동원해서 사저 당을 치어넘어서 결국은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어요. 네, 지금 주신 여러 가지 연사분들의 연설 때문에 가슴이 많이 뜨거워지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너무 귀한 분을 좀 모셔볼 건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 18대부터 22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나라가 잔뜩 찾아주지 않든, 당이 잔뜩 찾아주지 않든, 청전의 고향 충청남도에서 태어나 나라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싸우시는 리더